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 순서상으로 보면은 1편, 2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잘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부분에 이제 1편에서 한 8문제, 2편에서 한 8문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온 문제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가는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모집에 대해서는 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모집이라고 하는 말은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한다. 그래서 중개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 말 그대로 중개사가 하고 있고요. 대리는 누가 합니까? 예, 보험 대리점이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개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는 대리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리점 같은 경우에 하나 더 기억하시면 대리점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3권이라고 하는 뭐 보험료 보험료 수령권, 그 다음에 고지 의무권, 그죠? 체결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별도의 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사는 우리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중개만 해주는 겁니다. 중개하는 회사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브로커 회사예요.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보험 중개사가 있는 거죠. 그건 어느 회사에 속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설계사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죠. 그죠? 보험회사나 아니면 보험중개사나 아니면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서 설계사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법인 보험 대리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의 회사다. 하나의 작은 회사다. 또는 큰 회사 있죠. 요즘 대리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들, 우리가 이제 GA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큰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카보험이나 이런 인카금융 이런 보험회사들이 다 이 상장도 돼 있습니다. 근데 큰 대리점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러면 올바른 거 당연히 감사와 모집인은 겸임할 수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회사니까 상법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대리점의 감사를 유자격으로 보유해야 된다. 감사는요 꼭 반드시 유자격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보험 대리점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자격자를 1명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유자격자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리점이다.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회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소법상 이게 이제 교재가 개정되면서 나온 문제인데요. 보험 설계사니까 무슨 상품 파는 거예요? 보험 상품이니까 그거를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여러분들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회사가 됩니다. 직접 판매업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직접 판매업자는 회사가 되고요. 설계사는 판매 대리하는 중개업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험 판매를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과의 첫 만남을 위해 먼저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에 힘쓴다. 첫 만남을 위해 우리가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 위에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 우리가 고객의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건 좀 요 문제 자체는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보험 판매의 최종 단계이다. 영업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이 어떻게 보면 저는 보험 판매의 최종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교재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 증권을 전달하면서 소개 확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 활동의 가장 원동력이 되는 최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소개 확보가. 그래서 계약 체결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 소개 확보가 최종 단계가 되는 거고요. 고객의 재무 정보에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객의 니즈를 취급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재정 정보, 고객의 니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태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위태에 해당하느냐? 도로상의 빙판, 주택 내 휘발유, 공장 내 흩은 기름 걸레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인 거다 그래요. 물리적인 재료의 위험이다. 그래서 물리적 위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리적 위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다음번에는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기강적 위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의 분류 중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구간보험, 기간보험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운전을 하면 보장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올해 가입하시면 내년 언제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보험이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자동차 보험은 구간보험이 아니라 뭡니까? 예. 기간보험이 되겠습니다. 그죠?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두고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간보험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 중 맞지 않는 거. 자, 우리가 가중처벌 받아요. 보험 사기 가중처벌 받는데 그럴 때 그 보험 사기 이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예, 5억 원입니다. 우리가 3억 원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5억 원 이상, 뭐 50억 미만, 5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근데 가중처벌은 얼마다 기준이? 가중처벌 기준은 5억 원 이상,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가중처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거, 음주운전도 큰 문제지만 사람을 사망하게 이른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하게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망사고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라도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구두 계약으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1회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승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나 승낙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낸 거는 무시하고 보험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보험 사고 전에 그 보험 가입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그러면 승낙 안 했다고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을 회피하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는 무조건 승낙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그런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보상 책임을 진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법해야 되죠. 불법으로 보험사고 나면 우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거는 보험회사에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죠? 근데 생명보험은 여러분들이 죽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우연성,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요. 당연히 우연하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적법성, 우연성, 불확실성은 맞는 대답인데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닙니다. 꼭 돈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만약에 보험사고라고 해서 뭐 돈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의 요건 다시 한번 기억하면 불확실성, 발생 가능성, 한정성, 적법성 어떤 기간 안에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그럼 1번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자, 1번 문제는 불성립.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성립은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고요. 보험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의 해지는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진행되다가 해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해지는 다른 의미고요.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효했다가 나중에 유효하고 그러면은 혼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계약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죠?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요. 빨리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분쟁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인가, 인허가, 허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지만 나머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금융감독원.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모집 종사자가 보험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체결 권유 단계니까 우리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된 다음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는 체결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약 처리는 체결 이유가 되는 거고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위험 보장이라든지 고지 의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청약의 처리에 대해서는 체결 이후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바르게 연결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자격자 모집 위반을 위탁하는 거하고 무자격자 모집 위반하고는 다릅니다. 위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은 보험회사가 하는 거고 모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설계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반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회사가 만약에 이런 무자격자 모집 위반을 위탁, 여러분들한테 모집해와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위반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그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 가입은 장애인을 모집하지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규정상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특별이익 요구 금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위지 금지하고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은 얼마요? 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요구 금지 위반 얼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무자격자 모집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는데 회사가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신고사항이 아닌 거, 우리 보험 대리점의 신고사항 중에는 폐업하는 경우, 폐쇄되는 경우, 주소가 바뀐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여러분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리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 2편 마지막 문제인데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우리가 개인정보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별도로 저장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기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편 문제는 우리가 맞서서 좀 쭉 보면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설계사로서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암기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문제나 답을 기억하시는 방법도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그런 포인트들만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기억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